세미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이거 GCN 논문 발표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2학번 김현도라고 합니다. 논문 챕터 순서별로 따라갈 건데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논문이 다루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데이터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는데요. 예를 들어 논문 인용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논문이 노드가 되고 한 논문이 다른 논문을 인용한 관계가 엣지가 그렇게 됩니다. 또한 각 노드는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문 데이터라면 해당 논문에 어떤 단어가 등장했는지가 노드의 피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모든 노드의 정답 라벨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제 모든 노드의 특징 행렬 X와 그래프 연결 구조 A는 알고 있지만 정답 라벨 Y는 일부 노드에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논문에서의 목표는 라벨이 있는 일부 노드만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 뒤 라벨이 없는 나머지 노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앞에 봤던 그 논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이제 노드의 특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연결 구조 A도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각 노드의 표현 자체를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에서 연결된 노드들은 서로 비슷한 특성이나 비슷한 라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인용 관계를 가진 논문들은 뭐 비슷한 연구 분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라벨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는 논문끼리도 인용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된 논문들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결되어 있으니 같은 라벨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정보와 노드 피처를 함께 사용하여 어떤 정보가 실제 예측에 유용한지를 모델이 학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입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에 GCN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 구조를 이제 아싸리 신경망 연상에 직접 포함시켜서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CNN에서는 합성곱 연산을 정의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에서는 각 픽셀 주변 구조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픽셀을 보더라도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같은 일정한 위치 관계를 가져서 동일한 크기의 필터를 이미지 전체에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펴볼 그래프는 구조가 불규칙합니다. 어떤 노드는 이웃이 2개일 수도 있고 어떤 노드는 이웃이 수백 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 노드 사이에는 이제 이미지처럼 고정된 순서가 없고 그냥 이렇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CNN에서 사용하는 필터를 그래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초기의 스펙트럴 그래프 컴브 방법에서는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고유 분해하여 그래프 풀의 변환을 정의하고 그 주파수 영역에서 컴브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유 분해는 노드 수가 커질수록 계산량이 매우 커지고 그래프 구조가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복잡한 스펙트럴 컨볼루션을 근사하여 훨씬 단순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GCN 전파식을 만듭니다. 네, 먼저 이제 그래프 그 합성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라플라시안이 뭔지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 예시는 이제 A, B, C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일렬로 연결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연결된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는 A랑 C랑 연결돼 있고 A는 B랑만 연결돼 있고 C는 B랑만 연결돼 있어서 이게 010, 101, 010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아이고 어떻게 말하더라? 무슨 이걸 그 행렬이라 하는데 네 이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고 이제 디그리 벡트리스 이거는 또 각 노드가 몇 개의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디그리 벡트리스를 하는데 그러면 보시면 B는
A랑 C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2의 값이 들어가고 A는 이제 1의 값, C는 1의 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이제 이게 L이 이제 라플라시안을 말하는 건데 이게 D 빼기 A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결된 노드끼리는 예측값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 F를 이렇게 FA, FB, FC 이렇게 특징으로 행렬을 넣은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를 전체 한번 시키고 이제 이 D 빼기 A랑 이렇게 곱해요. 곱해서 또 F를 곱하면 이걸 전개를 하면 이제 밑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밑에 식이 뜻하는 게 이게 연결된 노드들의 값이 비슷하면 이 값은 작아지고 연결된 노드들의 값이 크게 다르면 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프에서 연결된 노드는 비슷한 표현을 가지도록 만드는 기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핵심 수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H를 먼저 보겠습니다. H는 이제 현재 레이어의 노드 표현이고요. 이 W는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 가중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딥러닝 때 많이 봤던 렐루 활성화 함수고요. 이 물결 A가 셀프 루프를 초과한 이 매트릭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존 A에서 어, 단위 행렬 I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1, 1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친구를 더한 친구인데 그걸 왜 했냐면 이제 자신의 정보도 쓰고 싶어서 약간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연결된 정보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웃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셀프 루프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게 물결 A가 그걸 뜻하는 거고요. 이제 이 D는 아까 봤던 여기서 봤던 이 디그레이 벡트리스인데 여기서 이 친구도 있잖아요. DAD 여기가 이제 정기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연결수가 많은 노드는 이웃 정보가 지나치게 크게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노드의 디그리를 고려해서 정보의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각 노드는 자기 자신과 이웃 노드의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표현값, 다음 레이어 값을 이렇게 H, L 플러스 1 값을 이제 만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한 GCN식은 이제 어디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스펙트럴 컨볼루션에서는 이런 그래프 아까 라플라시안을 고유분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이 과정은 큰 그래프에서 계산량이 매우 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선행 연구에서는 스펙트럴 필터를 이 체비스키 폴리노미얼로 근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을 해드리자면 이 체비스키가 복잡한 함수를 여러 개의 단순한 이 다항식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비스키 그 근사식인데, 그러니까 여러 다항식을 조합으로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시그마 디오가 있고, 이 K 값이 있는데, 이 K 값의 뜻이 이제 K 값의 뜻이 몇 단계 떨어진 이유까지 볼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는 이제 몇 단계 떨어진 이유까지 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여기서 1이라면 자기 자신과 그 하나의 이웃만 더 보고 만약에 K가 2면 최대 이제 두 달이 건너서 이제 친구의 친구를 반영을 하는 게 K가 2의 값인데 이 논문에서는 K를 1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한 레이어에서는 바로 옆에 정보만 보도록 단순화하였는데 이게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컨볼루션에서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을 거니까 그거를 여러 겹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K는 1로 단순화했지만 더 먼 이웃의 정보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K는 1로 하고 이제 라플라시안의 아까 그 최대 고요값인 람다 맥스를 2의 근사를 해서 이뤄뒀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에 적용되는 파라미터를 통합하여서 학습해하는 파라미터 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까 이 셀프 루프와 이 리노멀리제이션 트릭을 적용을 하고 네, 적용했습니다. 셀프 루프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노드 자신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한 거고요. 이제 리노멀리제이션은 단순히 이웃의 값을 합산했을 때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값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디그리로 정교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DAD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쪽이 이제 그러면 정교화 리노멀리제이션 트릭을 쓴 정교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단순한 식이 이제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그림은 제가 앞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CNN은 이렇게 격자 무늬로 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적용하기 쉽지만 그래프에서는 그게 어렵다라는 걸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자세하게 보는 투 레이어 GCN 이 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X가 이제 입력값이 되고 A는 정교화된 매트릭스. 그래서 W가 가중치가 되고 이제 렐로 함수를 통과하면 이 값이 또 이제 하나의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AX가 뜻하는 게 이제 자기 자신과 이제 입력값과의 관계 그걸 이제 되고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곱하고 활성화 함수를 넣은 값이 또 다른 새로운 이제 그 x가 돼서 또 이제 그러니까 두 겹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늘 저희 이제 소프트맥스로 확률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제 이 투 레이어 GCN의 이 핵심 수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모델이 왜 세미 슈퍼바이즈드냐 하면은 모든 노드가 보스 계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답 라벨이 있는 노드에 대해서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라벨이 없는 노드의 피처도 이제 그 학습을 할 때 같이 섞이다 보니까 어, 네, 그래서 이제 라벨이 없는 노드도 이제 직접 정답 신호를 이렇게 제공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웃해서 같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프 전체 표현 학습에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실험 이게 세팅 값인데요. 이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문 관계를 이제 데이터 그런 그래프 관계로 본 건데요. 이제 문서를 이제 노드로 보고 인용 링크 그러니까 어떤 노드 그러니까 만약에 GCN 이런 논문이 있고 어 사스 모델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연결 관계를 이제 엣지로 보고 그 두 문서를 이렇게 노드로 보는 네, 그런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55,864개 관계 노드와 9,891개 개체 노드를 가지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처는 노드에 등장하는 이 단어 기반의 벡터를 피처로 두고 이제 라벨은 논문 분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런 태스크는 각 논문의 분야가 이렇게 어떤 논문이냐 그걸 이제 분류하는 게 그 모델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는 클래스당 이제 20개 라벨 노드만 사용을 하고요. 500개의 밸리데이션 노드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였고 1000개의 테스트 노드로 분류를 평가하였습니다. 학습률은 0.01로 설정하였고 최대 200에폭 동안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여기 보시면 GCN 이 디스페이퍼라고 적힌 게 저희 그 이 논문에서 나오는 모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확실히 70.3, 81.5, 79, 68, 66으로 다 다른 이 모델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이제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델 구조가 매우 단순해서
학습 시간이 매우 학습 시간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에서 코라를 보시면 여기는 4초, 여기는 7초, 여기는 뭐 38초 이런 식으로 엄청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막 근사 막 해서 식을 단순하게 바꿨잖아요. 그런 장점이 이제 이런 시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CN이 좋은 성능을 보인 이유는 논문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두 개의 GCN 레이어를 사용하면서 최대 이제 친구의 친구 범위까지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노드 피처와 그래프 구조를 동시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네, 일반적인 신경망은 X만 사용했지만 GCN은 이제 fx, A의 형태로 피처와 그래프 구조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하였고요.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라벨이 적은 상황에서도 전체 그래프 피처와 연결 관계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레이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라벨이 없는 노드도 섞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기여를 했던 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기여는 이렇게 단순한 GCN 레이어의 전파 규칙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각 노드는 자기 자신과 이웃 노드의 정보를 모으고 디그리를 이용해 아까 디그리 매트리스 이용해 전개화한 뒤 학습 가능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듭니다. 이 구조는 CNN처럼 여러 레이어를 쌓아가며 점점 넓은 범위의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여한 바로는 이 계산량이 큰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을 실제 대규모 그래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유 분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스파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확장성이 좋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거 잘못 맞네. 적은 수의 라벨만 존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네. GCN은 그래프 구조를 넣어서 학습을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단순화해서 시간도 단축을 시켰다라는 이 다양한 이제 또 GNN 모델의 기반이 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